그러니까 1월 3일 날 마두로 체포, 작년 말에서부터 시선 돌리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앱스타인 보고서가 공개돼서 네. 점점 집중되는데 마두로로 한 네. 달 정도. 그 약발 떨어질 때쯤 되니까 또 이번엔 또 이란 아니냐. 이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앱스타인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하는 거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네. 어쨌든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많은 서구의 이제 유력 인사들을 쫓아다니는 이제 그러한 키워드가 됐고 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저 봐라 서구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민주주의 뭐 인권 가치 미래 여러 이야기 했으나 그 얼마나 추잡한 짓거리를 한 거냐 저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서방이라는 또 웨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다 선전전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또 벌어지고 있죠 공식적으로 깨끗한 척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수구가 필요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공해주면서 네. 자기가 이득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몰랐으면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네.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도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자민당이라는 당이 좋아서 찍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예, 이게 지지로 연결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믿고 이제 중의원 해산이라는 이제 모험수를 던졌는데 네.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자민당이 약간 중도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공간을 이제 여러 야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나이 총리가 자민당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제 오른쪽으로 확 틀어버리니까 네. 그 올망졸망하게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던 야당들이 다 쓸려난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지구본연구소 최준영 소장님 모시고 앱스타인 파문 그리고 일본의 지금 사나이 총리가 뭐 압승 수준이 아닌 완전 대박 거대. 압승을 네. 네, 했던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뉴스에 관심 많은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신영 기자는 그 올림픽 소식에 굉장히 또 예, 또 심취해 레이더를 열어놓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밀라노의 시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네. 앱스타인 네. 그리고 일본 소식 한번 좀 여쭤볼 텐데 네. 일단 제프리 앱스타인 이 사람은 사망했죠. 네. 오래전에. 자살 당했죠. 자살당했죠. 네,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뭐 예. 자살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죠. 누구도 안 네. 믿는 자살. 네.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네. 네. 목을 맸다고 했는데 그때는 CCTV가 꺼져 있고 하필 그때만 딱 꺼지고 네. 다른 재소자들은 딴 데가 있고. 딴 데가 있고 야, 네. 미국도 참 이런 거 보면 어설프죠 좀. 이런 게 그냥 넘어가는 거 참 신기하고요. 여튼 지금 이제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뭐 많이들 뉴스는 보셨겠습니다만 대략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 뭐 했던 사람이고 누구랑 이렇게 친했던 사람입니까? 일단 앱스타인은 이제 1953년생의 유대인입니다. 네. 유대인이고 이제 2019년에 이제 네. 자살을 당했으니까 예, 지금까지 생존했었으면은 이제 70이 좀 넘었을 이제 사람인데 네.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좀 거짓말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신의 신분을 포장을 하고 뭐 다른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이 이제 23살 때 베어스턴스 투자은행 네.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사기 경력으로 입사를 했어요. 아, 경력도 없으면서 네, 자기가 와. 멋대로 이제 지원해가지고. 아, 제가 앱스타인 오늘 때문에 공부 좀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 베어스턴스 입사하기 전에 첫 직장은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어, 이런 사람이. 고등학교 같은데. 네, 사립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네. 솔직하지 못한 뭐 네.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재주는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말빨이 좋은 모양이군요. 말빨도 좋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이제 돈 많으신 분들, 유명한 네, 분들이 네, 많았는데 특히 유명한 분들의 자산 관리를 잘해줘서 재산을 불리는 것으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좋아.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받고 소개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부와 명성을 동시에 이제 누리게 됐는데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네. 94년도부터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에 자기 개인 소유의 섬 하나 사요. 사서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떻게 천국을 보면 꾸며놔요. 그렇죠. 나름대로 잘 놀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네.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뭐 파티하고 놀고 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미성년자 들을 이제 용서 안 강제로 됐죠. 동원했던 일들,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CCTV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녹화됐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미성년자들을 동원한 성착취,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 정보와 관련돼 있는 공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니, 보면 이게 사진을 네. 엄청 찍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진을 찍도록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왜 허락을 했는지 난 그걸 왜냐면 몰래 찍은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자기 얼굴 이렇게 대고 찍었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 라는 것을 뭐 자기 주변 사람이나 뭐 본인 경험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관 여기서는 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야. 네. 뭐 한 거죠. 그래서 하긴 많은 워낙 유명한 뭐 정치인, 정재계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야, 설마 이 사람들이 터지겠냐 이 생각은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와. 뭐 왕세자, 뭐 왕실 관계자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과학자도 있고, 정말 뉴스에 맨날 등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사람들하고 나랑 같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나도 하는데, 네. 설마 나 같은 송사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금 거기 이름 거론된 사람이 빌 클린턴 있고요. 뭐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고, 빌 게이츠. 예, 이제 파문당하는 이제 앤드류 전 왕자도 영국 앤드류 왕자. 왕자도 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제 메레마리트 왕세자비도 있고. 네. 왕세자비도 여기가요? 예, 우디 앨런 전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양심, 뭐 미국의 석학이라 불렸던 이제 노암 촘스키, 촘스키. 예, 예. 같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도 또 뭐 갔단 얘기가 있긴. 뭐 트럼프도 당연히 있고. 없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네. 이야기 나오면 이제 두 가지죠 반응이. 그럴 네. 줄 알았어. 네. 아니면 이제 정말 가서 얘네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놀았던 거야.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아, 심지어 그 최근에 연준 의장 된 케빈 워시 이름도 나오고, 아 그래요? 네. 네. 러트닉 상무장관 이름도 맞습니다. 문서 중에 나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 문서는 어떻게 이게 저 공개가 되고 지금 막 파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 세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019년 사망고 전후해서 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 2,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문서들이 나왔어요.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타겟이 됐던 것이 이제 앤드류 왕자 영국. 아. 네, 그때서부터 이미 이제 문제가 좀 심상치 않다. 라고 했는데 2,000페이지라고 하면 꽤 많은 분량이지만 네. 실제로 왔다 갔다 했던 뭐 이메일이라든지 좀 뭐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2024년에 네. 이제 뉴욕 고등법원에서 네. 그 동안에 이제 이 미국 법무부가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이제 모아놨던 이 수사 서류들을 이제 공개를 해라. 아 명령이 나왔어요. 명령이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1,000페이지 정도가 이제 더 이제 공개가 됐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니까 이 빠진 게 너무 많다. 중간에 빠진 게 너무 많고. 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앱스타인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서류 중에 일부지 정부가 갖고 있는 서류나 내용들이 훨씬 많은데 왜 안 내놓느냐 라는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면 당장 공개할 거야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취임한 이후에 공개 안 해요?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있으니까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많아지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나는 잘 모르겠고 장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장관 난 공개 못 하겠어.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공개 못 하겠대요? 네. 했었죠. 했었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열받은 미국 의원들이 어.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네. 하자. 그래가지고 다 까자. 그래서 앱스타일 파일 투명성법, 네. 트랜스페어런시하게 공개를 하자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하원 통과, 상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다 받고 나니까 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공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쫙 되는 게 아니고 네. 법무부가 좀 민기적거리면서 공개를 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공개된 게 이제 한 뭐 2만 몇천 페이지 정도 되는데 꽤 분량이 많다 싶었는데 전체의 한 1%밖에 안 된다. 도대체 뭘 공개를 안 하는 거냐라고 그러는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이제 공개 양이 많아지기 시작을 우르르. 하고 우르르 네.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한 300만 페이지 정도 공개된 게? 네, 네. 공개된 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 그대로 파묘되는 중이죠. 아 그게 다 지금 미국 언론사들이 이거 300만 건의 문건을 다 쪼개서 들여다보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나하나. 그래서 뭐 AI도 사진, 이메일.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수사기록. 방법들을 어. 짜맞추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공개는 안 할 거다라고 또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예, 한 50% 공개됐는데 나머지 50%를 공개를 이제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왜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공개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외교적 문제가 생기는. 뭐 이미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문제 생기는 건 지금 영국이 가장 큰 난리가 나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2월달 내지 3월달에 지금 영국 총리가 물러나지 않을까 싶은. 이것 때문에? 네. 총리 본인도 연루가 됐나요? 본인까지는 아니에요. 본인까지는 네. 아닌데 네. 이제 어느 나라나 미국 대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 대사는 상당히 거물급을 보냈는데 원래 노동당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 맨델슨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번에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앱스타인이랑 같이 놀았다. 깊은 관계였고 과거 본인이 장관급이었을 때 영국의 이제 재정 정책과 관련돼 있는 여러 기밀들을 앱스타인한테 이제 스스럼 없이 넘겨준 사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미국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보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인사 검증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제기됐고, 네. 문제를 더 파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사 주미대사 후보로 올랐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총리나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래도 잘하겠지라고 그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뻔히 있는 사람을 왜 보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 노동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지금 원래부터 총리를 좀 흔들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작년 말부터 있었는데 잘 걸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총리의 지금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오늘 사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끝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제 문제가 더 불거질 거냐인데 어쨌든 파편이 영국으로 튀어서 네네네네. 일단은 영국은 지금 온 나라가 이 앱스타인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300만 장의 네, 이제 이 문건 절반만 공개된, 그럼 절반이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공개된 것들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갑자기 이제 한 300만 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가짜나 믿을 수 없는 비슷하게 만든 게 막 섞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최근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앱스타인이 조작을 한 어떤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을 포함되어 수도 있다.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아. 그러니까 이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자료를 지금 흘려놓고 네. 이제 법무부가 이제 간보기 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앱스타인 파일의 신뢰성을 지금 저하시키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에이 이거 봐봐야 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 망신 주기로 끝나고 네. 영국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물러나고 네. 몇몇 나라에서 난리가 나면 뭐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즐겁고 뭐 뭔가 뉴스에서 뉴스거리가 다 되고 나면 조용히 문 닫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차피 앱스타인은 죽었고. 앱스타인은 죽었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앱스타인에 대해서 이제 2012년인가요? 그 당시에 되게 재밌는 친구, 잘 노는 친구,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되게 어려요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 입으로. 아,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네. 그러니까 어리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이슈들이 이제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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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본인은 확실하게 선긋기를 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정도가 이게 처음에 앱스타인이 기소됐을 때가 그때 이제 14살짜리 소녀의 엄마가 내 딸이 실종되고 나중에 나타나는데 끌려가서 성착취를 당했대라고 하면서 그 2008년인가? 네. 네네. 그때 이제 이 그래서 사건이 처음에 이제 불거졌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한번 감옥에 갔었죠, 보면. 감옥에 갔는데 네. 감옥에 갔다가 금방 풀려나기도 했거니와 감옥 갔을 때도 그냥 낮에는 바깥을 돌아다녔대요. 네. 앱스타인이. 그래요. 완전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잠시 쉬러 들어갔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어. 했는데 이제 상황이 점점 이제 계속 커졌던 거고. 네. 특히나 이제 그 마이애미 헤럴드인가요? 이쪽에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은폐가 조직적인 은폐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다닐 수가 없다. 라는 게 알려지는 시점쯤 되니까 갑자기 자살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디 간첩 아니냐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프로님 생각을 네. 해보셔도 개인이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게 개인의 역량으로 가능해? 본인과 비서 몇 명으로서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스타인이 해외 정부에 포섭되어 있는 스파이였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놀아났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의 스파이냐를 놓고 이제 두 가지 썰이 지금 네.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네. 어디예요? 첫 번째 썰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아하. 예, 이스라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동맹국이지만 자꾸가 얽어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위층들을 자기 뜻대로 이제 좀 움직이고 싶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어떤 그 스파이다라는 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러시아 스파이였다라는 썰이 이제 있어요. 러시아의 스파이. 그래서 이제 그 문건 중에서 숱하게 모스크바 푸틴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푸틴과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고 네. 본인이 또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도 또 여러 번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러시아 여성들을 동원한 일도 네. 상당히 많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과거 구소련 시절 그리고 뭐 러시아 전형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첩보전에서 여성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쪽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웃기는 소리 말아라. 네. 니들 문제를 왜 지저분하게 놀다가 걸린 거를 왜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뒤집어쓰느냐.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문건 중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혼재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문건에만 따르면 어쨌든 네. 이 앱스타인이 푸틴을 직접 만난 걸 암시하는 예, 정황이 만나거나 뭐 수도 없이 메일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했고, 예,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였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충분히 이제 음모론이 이제 네.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40년 동안 봐왔는데 네. 지금 클린턴도 걸리고 누구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너만 깨끗하게 관련 없다고 이야기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지 안 들어갔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가 공개 아직까지 앞으로도 안 할 거야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 같고. 네.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슈가 되겠죠. 근데 법무부에도 뭐 물론 지금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사람이겠지만 또 그 밑에 많은 또 문건 확인하는 공무원들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래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문건을 공개했는데 네. 이를테면 한 페이지 전체가 미국 문서들 중에는 기밀 문서는 까맣게 이제 사인펜으로 칠해서 나오는 문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PDF에 작업을 했는데 네. 한 페이지 내내가 다 까만데 갑자기 빌 클린턴만 이렇게 두 번 딱 등장하고 이런 문서도 공개됐다고 나오는 거고. 선택적 공개. 네. 빌 클린턴만 일부러 이렇게 공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서는 약간의 이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조작을 해보니까 다 보여요. 응? 까만 색으로 지워놨는데 그게 보여요? 이게 까만색을 또 지울 수 있도록 또 돼 있는 것도 또 중간에 많이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선택적 검열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 아니냐.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예. 누군가 노력하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앱스타인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떨어지지가 않고 점점 이제 꼬리가 길어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연루된 게 나오면 정권 위태해질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정도 돼요? 그럼요. 사안이? 어쨌든 이제 네.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지금 여기 연루된 걸로만 자관 본인의 경력이 끝장난 사람들이 뭐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만 예외일 수는 있냐.
뭐 당연히 미국 의회에서 이제 또 탄핵과 관련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올해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죠. 네네네. 그러니까 1월 3일 날 마두로 체포. 이거 이제 작년 말에서부터 시선 돌리게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앱스타인 보고서 막 공개돼서 네. 점점 집중되는데 마두로로 한 달 정도 이제 돌린 거고. 그 약발 떨어질 때쯤 되니까 또 이번엔 또 이란 아니냐. 이란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뭔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제 앱스타인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하는 거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은 이제 좀 지켜봐야죠. 요게 이제 피해를 입은 혹은 뭐 이때 당시 여기서 뭐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의 증언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지금 잘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잘 좀 드러나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이제 하거나 여러 가지 서류들이 이제 지금 앱스타인 파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증거로 제시됐던 부분들이.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앱스타인 유산 한 2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이제 분배에 합의를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분배받는 조건으로 네. 이제 비밀 엄수, 뭐 예, 밖에서 그걸 이제 언급하지 않음 예. 등등의 당연히 조건이 이제 걸려 있을 것이고. 네. 아, 이제 그런 돈으로 이유가 막,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증언이 맨 처음에 기소됐을 때는 이제 그 소녀의 부모님 한 사람의 증언이었는데 2019년에 무더기로 증언 쏟아졌을 때 그때 한창 미투 열풍이 불 때였거든요. 말씀하신 마이메일월드에서 본격적인 취재를 하면서 육성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특종으로 인터뷰가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들이 비밀 유지 서약을 쓰고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공개한 거니까 이걸 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비밀을 유지하라고 하지? 누가? 그러니까 이제 캥기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들통나면은 곤란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일심 단결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가고 있다. 빌 게이츠랑 주고받은 메일은 정말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여러 가지로 참 민망하죠. 빌 게이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노암 촘스키도 그렇고 뭐 그럴 법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뭐 프랑스의 이제 예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이 유리 피라미드 만들 네. 때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상당히 유명한 문화계 대표적인 문화계 인사인데 약간 다 이제 경력 문 닫고 이제 들어가셨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많은 서구에 네. 이제 유력 인사들을 쫓아다니는 이제 그러한 키워드가 됐고 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저 봐라 서구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민주주의 뭐 인권 가치 미래 여러 이야기 했으나 그 얼마나 추잡한 짓거리를 한 거냐 저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서방이라는 또 웨스트라고 부르는 이제 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또 이제 선전전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또 벌어지고 있죠. 네. 진짜 그 노엄 촘스키는 진짜 충격이네 이 사람. 책도 지금 몇 권은 읽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주로 이제 남성들이죠.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동원하는 것들 뻔한 레파토리예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좀 아는 사람 같이 가보자라고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로 일단 자가용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요? 예 어떻든 뻔한 또 레파토리들이 이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범 의식으로 또 확산이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수집된 자료로 결국은 협박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네. 어떨 때는 돈 버는데 다 같이 끼워주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협박만 하면 당연히 나 이제 못해라고 네. 그래서 했을 텐데 아. 그 와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누군가 같이 해서 돈 벌 기회도 또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이너서클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입학 청탁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디 앨런이 이번에 네네. 나왔던 게 그 우디 앨런 부인 순이가 네? 한국계 네, 예. 한국계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앱스타인한테 메일 보내서 내 딸 뉴욕대 입학하는 거 네가 힘써 줄 거지. 무슨 뉴욕대 총장이랑 친분이 있다나 봐요. 힘써 줄 거지. 그리고 내 딸이 되게 절실하게 되는 걸 난 원하니까 다 그냥 만들어 놓고 내 딸한테 미리 언질은 주지 마. 고마워. 그러니까 이런 민원 참고 온갖 민원 다 들어주고. 네. 숨은 재산 찾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결사 노릇을 해결사 하면서 역할을 했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깨끗한 척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하수구가 필요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공해주면서 네. 자기가 이득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몰랐으면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네.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도 이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특정 약물을 몰래 구해준다든지. 그럼요. 약물 그다음에 네. 뭐 성적 취향에 맞춰서 또 네. 여러 가지 레파토리들을 또 네. 해준다든지 노골적으로 아예 앱스타인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해줘. 누가 이런 걸 좋아했다는데 나도 똑같이 해줘. 머스크가 그렇게 메일 보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나 다음 주에 니네 별장 가고 싶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뭐 이런 식의. 네. 그리고 이제 앱스타인이 첫 번째 구속됐을 때 도와줬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네. 노골적으로 헬기 좀 빌려줘. 네.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웹사이트는 뭐 일방적으로 그거 들어주기만 한 건 아닐 거고 그들에게 또 뭔가 뭐 부정한 청탁을 했겠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죠? 이제 녹음된 파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앱스타인도 수도 없이 짜증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씩씩거리는 경우도 있고 아, 비서한테 야 네가 알아서 처리를 좀 하지 왜 나한테 이런 걸 다 센터링하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왜 네가 알아서 또 처리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예. 하여튼 앱스타인 요 스캔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건이 이제 공개된 곳에서도 더 나올 게 많고 네.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더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네. 언론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런데 자관 이번에 이제 주미 대사 그 사건들 때문에 네. 뭐 가디언을 비롯해서 온갖 언론들이 덤벼들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어디로 또 튈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들도 몇 분 뭐 이름은 이제 언론에 언급은 되고 있는데 네. 뭐 얼마만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죠. 우리나라 인사도 있어요? 네, 한 몇 분 언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글로벌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에서는 그 네.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네. 완전 압승을 거뒀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예. 네, 이제 8일에 중의원 선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총선이 치러졌는데 예. 역대 최다 의석인 316석을 자민당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후 이후로 단일 정당 최초로 개헌선, 그러니까 310석이 개헌선이거든요. 이걸 넘어선 아베도 못한 걸 다카이치가 해냈다. 뭐 현지에서는 뭐 네. 다카이치가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했고 그 이전 의석수가 198석이었으니까 비교하면은 한 130석 정도가 늘어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요. 여러 네. 가지 요인이 겹쳤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자민당이라는 당이 좋아서 찍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가? 이게 지지도로 연결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믿고 이제 중의원 해산이라는 이제 모험수를 던졌는데 네.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나이 총리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64%, 68%. 처음에 약간 좀 삐걱거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삐걱거리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제 호감을 얻는 특히나 젊은 층들 뭘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여성이 총리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뭔가 바뀌고 있고 힘을 실어줘야 돼라는 생각을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말을 너무 세게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는 속 시원하게 할 말 잘했네.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 눈치 봐야 돼? 왜? 우리는 왜 할 말 못해?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일본 사람들한테는 아주 딱 맞는 말을 적시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본인의 고집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른 일본의 전통적인 남성 정치인들처럼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한다든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부러지는 어조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층들한테 열광을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0대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80%, 30대 같은 경우는 72%.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나이 총리를 좀 지지하게 만드는 원인도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자민당이 약간 중도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른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공간을 이제 여러 야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나이 총리가 자민당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제 오른쪽으로 확 틀어버리니까 네. 그 올망졸망하게 오른쪽에 차지하고 있던 야당들이 다 쓸려난 거죠. 아 그래요. 예, 원래 다 우리 거니까 다 갖고 와. 라고 그래서 정말 300석을 단독으로 넘은 거는 몇 번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뭐 압도적인 승리.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한 그러니까 일본은 걱정이 좀 되네요.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약 사항들이 우리한테 보면 주는 시사하는 점이 되게 커요. 일단 뭐 이렇게 되면 보통 국가가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헌법 그러니까 개헌에서. 뭐 헌법 개정하면 일단 자유대를 집어넣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GDP의 2% 수준 정도 됐는데 이걸 더 올리겠다. 국방비 지출. 국방비 지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공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책임 있는 국가로서 뭔가 아시아 영내에서 활동을 하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국과의 갈등 관계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하나. 보통 이제 우리는 여기만 신경을 쓰는데 네. 이 사나이 총리가 이제 그 국내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눈여겨볼 게 많아요.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 돈을 예. 쏟아붓겠다. AI,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등등과 관련된 네,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제껴놓고 일단은 조선은 한국과 중국이 나눠 먹기라고 네. 했는데 우리 안 다시. 죽었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대해서 3월달에 이제 미국에 갈 예정이에요. 3월 네. 19일인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지금 발빠르게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거야. 네. 그런데 그 투자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액수로 어디다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전혀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팩트 시트도 좀 달랐거든요. 예. 이미 일본은 처음 팩트 시트 때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몇백억 달러, 뭐 AI 냉각 시설에 뭐 얼마, 뭐 송전망에 어느 기업이 대충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급속도로 정리를 지금 해나가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먼저 선점을 하고, 예, 미국한테 이제 그래 이게 그 샘플이야라고 우리한테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압승, 자민당 압승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극과 극이죠. 엇갈리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대놓고 다카이치 이기길 바란다고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녀의 압승을 축하한다. 뭐 당신을 지지했던 게 나의 영광이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이랬고 중국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화무 11홍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래, 우리 그럼- 다 아는 말이네. 네, 그렇게 쓰면서 다카이치가 본인을 왕홍 총리로 만들었는데 왕홍 누군지 아세요? 왕호? 그 네. 쇼핑 그 쇼핑몰 하는 중국의 그 유명 인플루언서. 성형외과 실장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손대가지고 그걸로 이제 병원 홍보하는 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속된 말로 얼굴 마담 같은 네. 그런 인플루언서에 이제 다카이치를 비유하면서 다카이치 너 왕홍처럼 굴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멘트 세게 네. 나왔네요.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중국 간의 관계는 이제 일본이 어떤 선을 넘는다. 그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럼 시간이 좀 두면 일본이 조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물러서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공식적으로 끝낸 게 없어요. 다 비공식적으로 끝나면서 서로가 이제 선을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그 문법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그 자민당하고 좀 우호적 관계에 있는 혹은 뭐 개헌과 관련돼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정당들까지 합치면 압도적입니다. 의석수가 뭐 한참 더 되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진짜 뭘 그렇게 할까? 치면 한 350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그 유신회 거기까지 유신회 다 포함하고. 그렇죠. 네. 뭐 일본 그 참정당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네, 네, 포함시키고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까 당장? 그래요. 당장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한다. 음.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약속했던 뭐 이를테면은 이제 식료품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맞아. 네. 이걸 하려면 법을 다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야당하고 이제 어떤 이런 거를 정리해서 자기가 약속한 바를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원래 일본이 내년 정도에 재정 흑자를 유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 이거를 또 이제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본 은행과 이제 중앙은행과의 관계 등등을 이제 정리하는 문제가 이제 첩첩산중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진짜 변화하는 일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때 아마 이제 뭐 개헌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성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확실히 그 아하. 대체로 정치인들, 특히 이제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외국과 뭐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나라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깎아 내리거나 하면 자국 내 인기는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아유, 좀 싫지만 네. 그래도 쟤네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쟤네들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그런 여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생각을 말로 표현해주는 정치인, 속 시원한 정치인. 속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 예, 깎아준다니까. 세금도 깎아주고 너무 좋다. 아. 네. 그러네, 좋네.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젊은 층을 딱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소득세 부과 기준 높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바생, 파트타임 뛰는 애들한테는 우리 소득세도 안 거둘게.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도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ISA 같이 이제 그 니사라고 그래서 그 일본도 연금 계좌처럼 개인 네. 투자할 수 있는 계좌들, 음. 예, 이런 계좌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뭐 금리는 좀 오르면 그걸로 이제 빚은 알아서 꺼지도록 잘 조절해 가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한 여러 가지로 의외로 좀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일본 언론이 그러면은 이제 그 야스쿠니 참배할 거죠? 네. 라고 물어보니까 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과의 어떤 정리할 것도 좀 있고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 미루겠다라는 이제 논조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정비할 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라는 이슈를 놓고 지금 또 갑론을박이 또 벌어지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굳이 이 고립된 상태로 가고 싶지 않다. 한국을 굳이 긁어가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사나이 총리가 그동안 해놓은 말도 있고 또 우리 독도에 대한 뭐 입장도 좀 있어서 약간 네. 좀 우려는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이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국방부 장관 방문했을 때도 서로 네. 탁구치고, 예. 예, 뭐 이런 드럼 어떻게 치고. 예,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우리 독도의 날처럼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행사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이제 누구를 보내는지 정도를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직급을 어느 정도로 할 어느 것이냐. 정도 급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앱스틴 그리고 그 사나이 총리 일본의 선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좀 정리가 깔끔하게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참 한국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K-팝 김도 좋아하고. 김도 좋아하고 네. K-푸도 좋아하고 또 K 그 뭐죠? 녹용인가? 그런 것도 좀 좋아하지 않나 싶은데. K 건강식품. 예, 농협 네. 흑염소 진액, 흑염소 이런 것도 아마 사나이 총리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선물용으로 참 좋잖아요, 이런 게. 맞습니다. 예, 흑염소의 강한 기운을 쭉 농축해서 만든 그건가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 맞춤 흑염소 진액 농협에서 만들어서 더 믿을 수 있는 100% 국산 정품 흑염소 진액입니다. 농협 봉투에 같이 넣어드리는 선물할 그래? 때는 근데 쇼핑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만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네, 여기 이제 1+1 두 박스에 38,900원으로 이야. 선물하기도 좋은 네. 가격대로 준비를 좀 해놨고요. 한 박스 따지면 이게 19,000원 정도니까 진짜 저렴하게 네. 역시 농협이라 가능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또 열량도 굉장히 적어서 당뇨 있는 어르신들도 약간 맛은 좀 달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는 설탕의 단맛이 아니고 그 한약재에서 나오는 진하게 우러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자, 안심하고 하루에 한 500원꼴로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습관. 오늘 주문하면 명절 전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주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유도 적으시면 5일분을 추가로 발송해 드리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해외 이야기들, 네. 글로벌 소식들 잘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